주목 집중 화제 만발. 한 주 동안 뜨거웠던 핫한 소식들. 알찬 정보로 건강 레벨 올리고 핫뉴스 브리핑. 요즘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핫한 의학계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네, 핫뉴스 브리핑.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는 이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자, 다시 찾아온 코로나19 환자 급증 정말 무더위와 함께 찾아왔죠. 그런데 이 증상과 초기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자두 씨는 알고 계실까요? 글쎄 요즘 유행하는 온열 질환이 아닐까요? 일사병이나 열사병? 일사병, 열사병. 아, 우리 똑순인 자두 씨가 과연 맞힐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요. 자, 냉방병입니다. 아하. 아유, 참 더위가 가랬더니 이게 냉방병이 또 찾아왔어요. 예? 요즘에 에어컨 틀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자,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7월 첫 번째 주에는 91명이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넷째 주에 465명까지 증가하며 한 달 새 환자 수가 5.1배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는 폭염에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냉방병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두 질환의 증상이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진단이 늦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두 질환의 초기 증세는요. 재채기와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 및 소화불량, 피로감, 권태 등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간이 힘들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와 같은 증상과 더불어서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또 후각, 미각 상실과 같이 코로나19만의 특징적인 상황이 보인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각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건강 한 뉴스 두 번째 뉴스는요. 보겠습니다. 시력 저하와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이 질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치매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눈앞이 침침해지고 또 고지혈증으로 고민하신 분들 많으시죠? 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치매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란셋 치매위원회는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치료되지 않는 시력 저하와 고지혈증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최근 한 의학 저널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2024년 치매 예방, 개인 및 치료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시력 저하부터 백내장, 당뇨성 망막증까지 피할 수 있는 시력 손실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일반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약 47%가량 높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혈액 1리터당 3밀리몰 이상일 경우에는 치매 위험이 약 3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의외 질환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브리핑은요. 동양인은 덜 걸린다더니 어떻게 된 거죠? 국내 이 암의 환자가 20년 새에 무려 7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재성 아나운서 뭘까요? 네. 동양인은 덜 걸린다고 했으니까 네. 서양인은 많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서양인은 피부암 많이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피부암? 네, 그럴싸해요. 피부가 우리보다 얇아서 피부암. 정답이 맞을까요? 보겠습니다. 피부암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전국적으로요, 좀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죠. 자외선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 피부암의 국내 환자 수가 최근 20년 사이에 무려 7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부암은 피부에 발생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이 피부암의 80% 이상은 얼굴이나 머리, 팔 등 햇빛에 노출된 부위에서 주로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은 강력한 자외선. 지금까지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 색소가 비교적 적은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피부암에 더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내 피부암 발병률은요. 고령층에서 높았다고 하는데 피부암 중에 가장 흔한 3대 피부암으로 불리는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흑색종 등의 환자가
70세 이상부터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피부암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 방법 궁금하시다고요? 예,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끝까지 하면 저희가 다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놀라운 뉴스들 잘 들었습니다. 아유, 그리고 리지성 아나운서가 눈치도 많이 들고 정보도 엄청 늘었다. 이게 피부암을 맞추다니. 그럼요. 네, 또 깜짝 놀랐네요. 네, 듣고 보는 게 많으니까요. 그런 어떤 지식도 많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까지 네, 장착을 네. 했네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한 뉴스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전 사실 이 뉴스 제가 제일 먼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이가 코로나에 얼마 전에 걸렸어요. 아이고야. 아, 이게 웬 코로나 했는데 정말 유행할 조짐이라고 하니까 맞는 것 같고요. 네, 주변에 예. 코로나19 환자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 네. 이게 냉방병 증상과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응급실에 최근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예전에 이제 코로나 유행했을 때는 한참 검사만 해도 나왔잖아요. 근데 네. 상당 기간 동안은 검사를 해도 대부분 음성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일단 냉방병이 의심된다고 오셨고 또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오셨던 분들 대부분 검사하시면 거의 양성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콧물에서부터 시작되고 호흡기 증상이 처음에는 일단 유발이 되다가 뭐 소화기 증상도 같이 유발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냉방병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열이 어떤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고 근데 실제로 이런 코로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발열이 지속되면서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후각, 뭐 미각 이렇게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분점들을 좀 알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이제 세 번째 코로나에 걸린 거였어서 어머나. 본인이 딱 첫날 엄마 이거 좀 다른 것 같아 일반 감기랑이라고 해서 검사를 그렇구나. 받고 싶어 해서 제가 병원에 데려가더니 정말 이제 코로나19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아 이게 어떤 증상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구나. 냉방병과 코로나19 증상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저희가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주목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펴주시고 김호준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를 두셔서 다행인데 그러게요. 내가 이게 좀 이게 보통 감기하고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인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표에 보시던 것처럼 코로나하고 이 냉방병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실제로 증상은 초기 증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약간 인후통이 조금 좀 독특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제 기간인데 기간 자체가 한 7일 이상 또는 무슨 되게 짧은 기간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가 또 이제 발열도 같이 이제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싶으면 이거는 코로나 양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합병증. 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후각과 미각 손실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분명한 어떤 코로나 양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일반 감기 치료가 아닌 코로나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회복이 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도 무섭습니다만 저는 냉방병이 무서운 게 왜 그러냐? 이게 안 틀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을. 맞아요. 요즘 너무 더워서. 덥고 또 열대야 때문에 이걸 에어컨을 틀고 자야 하나, 끄고 자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네. 냉방병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냉방병을 예방하시려면 일단은 그 전기값을 너무 아껴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내를 지금 굉장히 시원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내가 문 열면 이거 다 날아가는 아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이게 날씨 또는 그 뭐죠 시간대를 좀 봐서 네. 조금 선선해지는 시간대쯤 됐을 때 문을 과감하게 열으셔야 된다. 냉기 다 나가는데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 환기가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2시간에서 4시간마다 5분 정도 이렇게 환기를 시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에어컨을 몸에 직접 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선풍기처럼. 아, 그 앞에서 예. 이제 그러면 사실 일단 몸 자체가 되게 건조해질 수가 있고 몸이 얼마나 차가워지겠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에다가 그 에어컨 나온 부분에 이렇게 손 대고 계셔 보세요. 여기가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내외 온도 차이를 한 5도에서 6도 정도만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덧붙여서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수분 섭취. 그러니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들도 이런 어떤 냉방병을 예방하는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네.